자, 오늘은 너무 이제 교과 개념만 하기에는 미적분에서 그래도 좀 익숙해져야 될 실전 개념들이 꽤 있습니다. 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요번 특강 때 맛을 봐야 우리 본격적으로 미적분 공부를 시작할 때 좀 이렇게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놈들을 하나씩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내가 영의 차수 라고 이런 붙여놓은 게 있는데요. 이건 뭐 이제 사람들마다 부르는 게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난 그냥 이게 제일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편하더라고. 그래서 뭐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a로 가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분모에 x-의 a의 n승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뭐 큰 함수 하나 fx라고 봅시다. 이런 애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애는 당연히 밑이 0으로 가는데 위가 0으로 안 가면 발산할 수도 있고, 0으로 가도 발산할 수도 있고, 또는 0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어떤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죠. 그지? 근데 얘가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근데 그 어떤 값이 몇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상황이죠. 계산을 했더니 0이 아닌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한다. 이럴 때 우리는 이 fx를 x는 a에서 0의 n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 앞으로 표현을 합시다. 그러니까 0의 n차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고. 뭐 x가 a로 가면 이게 0이니까 0에 n개 있으니까 0의 n차다.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뭐 예시를 들어볼게요. x가 0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0의 1차에 해당하는 애들 뭐가 있을까요? x 있죠, x? 그지? 또 sin x. sin x 밑에 x 하나 있으면 몇으로 수렴했어? 1로 수렴했죠. 그럼 탄젠트 x도 거기에 포함되겠네요. 또 2x 빼기 1이나 ax 빼기 1 이런 애들도 밑에 x 몇 개 있으면 처리돼. 한 개 있으면 처리되죠. 또 ln 1 더하기 x나 로그 a의 1 더하기 x 이런 애들이 전부 다 0의 몇 차에 해당한다? 1차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0의 2차에 해당하는 애들은 누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은 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이 친구들 있지. 이 친구들의 x의 제곱을 합성한 애들. 이런 애들도 전부 다 0의 몇 차에 해당해? 2차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1 마이너스 코사인 x. 이거 밑에 x제곱 있으면 몇으로 수렴했어? 2분의 1로 수렴했죠. 이것도 0의 2차에 해당하겠네요. 자, 이것도 볼까요? 0의 3차에 해당하는 친구들. 당연히 x 3승 있을 테고, 0의 1차에다 몇 차 합성하는데? x 3승 합성해 주시면 당연히 0의 3차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또 이런 애들이 있어요. 탄젠트 x 마이너스 사인 x가 0의 3차에 해당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탄젠트 x 빼기 사인 x는 탄젠트가 뭐분의 뭐야? 코사인 x분의 사인 x죠. 여기서 뭐를 빼는 거고? 사인 x를 빼는 거고. 그러면 통분해주면 코사인 x분의 이렇게 통분되죠. 그리고 뭘로 묶이고? 사인 x로 묶이고.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밑에 x 3승이 있다고 가정해야 x 하나를 얘한테 주고 x제곱을 얘한테 줘갖고 그 값이 뭐 하게 돼? 수렴하게 되겠죠. 몇이 아닌 값으로 수렴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도 0의 3차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0의 차수에 대한 이해가 진짜 중요한 게 용도가 되게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결과값 어떻게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밑에 뭐가 있어야 된다. x제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x 아래 곱하고 위에 곱하고 처리할 거 처리하고 극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0이 몇 차예요? 2차죠. 얘는 1차죠. 그럼 0의 한 차수가 약분돼도 어디에 0이 남아? 분자에 0이 남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 결과값이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자, 이런 식의 유추도 가능해지죠. 자, 또한 예를 들어 3도국 문제라고 쳐볼게요. 삼각함수 극한 문제가 있어. 자, F 세타가 있고요. G 세타가 있고요. 여기 세타에 3승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값이 어떤 값으로 특정 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는 가정을 해봤을 때 당연히 밑에가 세타의 3승이잖아. 그럼 위에가 0의 몇 차여야지 이 세타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0불로 갈 때 극한값이 수렴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당연히 이가 몇 차여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3차여야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내가 구한 식이 제대로 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용도로 활용되죠. 왜? 웬만하면 이렇게 수렴할 테니까 0이 아닌 값으로. 그지? 그리고 이 계산을 처리할 때에도 예를 들어 이게 1차고 이게 2차인 걸 알아. 그럼 내가 세타 하나는 얘한테 주고 두 개는 얘한테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검산용도, 계산용도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구조를 파악하는 용도로 첫 번째로 이 0의 차수는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도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0의 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어쩌고저쩌고 이런 상황들 있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 결과물이 0의 몇 차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없어요. 있긴 하는데 너무 더러워 내 거. 그럼 완전 딱 이 용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 액정 닫고 있어. 네. 입이 너무 더러워져갖고서 그 재활용을 어떻게 하지 하다가 휴대폰 액정 닦는 용도로 써야겠다 이러고. 두 개가 됐다. 자, x는 a라는 포인트에서 0의 n차인식과 0의 m차인식이 있어요. 자, 이 두 개를 곱해봅시다. 자, 몇 차가 될까요? 그지? 이 차수라는 거 자체가 애초에 지수식이잖아. 그냥 그 현상 그대로 간단 말이야. 두 개를 곱하면은 0의 n 더하기 m 차가 되겠지. 왜냐면은 어떤 fx가 0의 n차고 어떤 gx가 0의 m차라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fx는 밑에 누가 있으면 처리되는 거야? x의 n승이 있으면 처리되는 거죠. 물론 x 빼기 a의 n승인데 그냥 0이라고 해볼게요. 얘는 x의 m승이 있어야지 처리가 된다는 얘기이잖아. 그럼 fg는 x의 n 플 m이 있어야지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0의 차수를 곱하면 마치 지수가 곱하기가 더하기로 합쳐지듯 이렇게 n 더하기 m차가 된다. 자, 여기까지는 뭐 납득 가능하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그거 보지 말고 그냥 느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이런 상황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몇 차일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해볼까요? n보다 m이 커요. 그러면 n일 것 같아? m일 것 같아? m일 것 같죠? 그지? 근데 얘는 n 차입니다. 작은 차수를 따라가요. 왜요? 왜냐? fx가 0의 n차라고 쳐볼게요. 네. 그럼 밑에 x 몇 승이 있어야 처리돼? n승이 있어야 처리돼요. gx는 m승이 있어야 처리돼. 얘를 더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내가 얘를 x의 m승이 있다고 가정하고 생각을 해보잖아. 더 차수가 크네. 그럼 얘는 어때? 어떤 값으로 수렴하겠죠.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발산하겠죠. 그러니까 0이 아닌 어떤 수로 수렴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n이라고 쳐봐. 그럼 얘가 몇으로 가? 어떤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죠. 그리고 얘는 몇으로 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얘가 p로 수렴하고 얘가 0으로 수렴하면 얘는 결국 몇으로 수렴하는 거야?
P로 수렴하는 거니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게 되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0의 작은 차수랑 큰 차수를 더하거나 뺀 형태는 특이하게도 누구를 따라간다? 작은 차수를 따라갑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런 거는 자, 0의 n차랑 n차를 더하거나 뺐어요. 그러면 이것도 몇 차일 것 같아? n차일 것 같죠? 0의 n차일 거 아닐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 전에 쓴 식 생각해봐. 탄젠트 x 빼기 사인 x 이거 얘도 몇 차고? 1차고 얘도 1차죠. 근데 얘는 몇 차였어요? 얘는 3차였지. 그지? 1차끼리 조합했는데 3차가 나왔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그 4라고 써져 있는 주제를 봅시다. 자, 0의 n차식이 있어요. 근데 얘를 미분했어. 그럼 느낌적으로 몇 차일 것 같아요? 0의 n-1차일 것 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얘에 대한 증명은 공교롭게도 저것이 필요합니다. 저게 뭐냐면 로피탈의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로피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교육과정 내도 아니고 내가 문제를 푸는 그런 도구로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데 개념적으로 좀 이렇게 엄밀성이 보장되지 않은 개념을 좀 이렇게 엄밀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사용을 하거든. 그래서 오늘 2번 언급을 할 거예요. 여기서 한 번 언급하고 이따 그래프의 관점으로도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야. 로피탈의 정리가 뭐냐? 이거 편리한 문제가 간혹가다 있긴 한데 쓰지 마세요. 문제 풀 때. 이거는 그냥 개념적인 걸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시고 이거 딱 써도 되는 시기는 내가 딱 정해줄게요. 언제부터 쓰면 되냐면 고3 7월부터 쓰셔도 돼요. 고3 7월부터는 어차피 나의 목적이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답만 맞추면 된다가 나의 목적으로 바뀌는 거거든. 그전까지는 정확하게 풀고 실력을 키우는 게 목적이라면 모르겠고 하나라도 더 맞추면 되는 시험밖에 안 남잖아. 그때가 되면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쓰시면 됩니다. 자, 로피탈의 정리는 뭐냐면 극한 형태가 있어요. 자, 어디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이런 극한 형태가 있는데 이 극한의 형태가 이렇게 두 가지 꼴일 때 쓰는 거예요. 0분의 0이랑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일 때. 자, 그럼 이렇게 된다면 내가 얘의 계산 결과물 있지. 얘의 계산 결과물을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다. 얘하고 얘를 각각 미분한 다음에 극한을 취해줘도 계산 결과물이 똑같다를 우리는 로피탈의 정리라고 합니다. 뭐 무한대로 얘가 가는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0분의 0 구조인 거 있지. 이건 뭐 간단하게만 우리가 증명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이게 0분의 0 꼴이라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x가 a로 갈 때 fa가 몇인 거야? 0인 거죠. ga도 0인 거죠. 그럼 혹시 이렇게 써도 괜찮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그지? 그럼 이게 뭐예요? f'a고 얘는 g'a겠지? 근데 그걸 혹시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얘네들이 각각 뭐 한다면? 수렴한다면 괜찮겠죠? 그지? 그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근데 얘 마찬가지로 또 만약에 0분의 0꼴이잖아? 그럼 한 번 더 뭐 해도 돼? 또 미분해도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해도 된다. 결국은 로피탈의 정리 0분의 0꼴 형태인 거죠. 자, 이해되시죠? 당연히 대학 과정이니까 얘 엄밀한 증명은 대학교 때 배워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고 사실
그냥 결국은 그 극한식이 0분의 0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면은 위아래를 각각 미분한 다음 동일한 극한을 취해도 그 값이 어떻다? 똑같다. 이것만 이해를 해봅시다. 자 그럼 보세요. fx가 0에 n차라는 거는 얘가 뭐 한다는 거야? 수렴한다는 거지. 근데 이 상태로 루피탈의 정리를 적용해 보면 얘는 뭐가 돼? n x-2의 n-1이 되지. 그리고 얘는 뭐가 돼? f'x가 되죠.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가요. 얘도 당연히 어떻게 해? 이걸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수렴하는 거 아닌가요? 그치? 0의 n차이를 미분했더니 몇 차가 됐네? n-1차가 됐네요. 이건 확정적인 그 얘기인 거지. 자, 괜찮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0의 n차를 미분하면 반드시 몇 차가 된다? n-1차가 된다. 그럼 우리 수토에서 배웠던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런 것도 이제 좀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네. 자차함수 몇 중근이었어? 3중근이었죠? 미분하면 몇 중근이었죠? 중근이었죠. 그지? 0의 차수가 하나 깎인 그런 구조인 거지.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비슷하죠? 3차 함수 몇 중근? 3중근 미분하면 무슨 근? 중근이었죠. 그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5번 그 0의 차수의 다섯 번째 용도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프상에서 0의 차수는 여기 보면은 그 0의 차수 하나당 부호변화 한 번을 의미한다 라고 내가 표현을 해놨거든.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가 있어요. 이런 에 대해서 특히 우리 미적분에서는 이런 관점도 되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fx가 이게 0이 아니라 0의 몇 차인 거예요? 1차인 거죠. 자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여기에 x에 a+이라는 이 값을 극한을 보냈다고 쳐볼게요. 그럼 당연히 얘가 몇으로 가? 0으로 가죠. 그지? 0으로 가는 건 오케이인데 부호가 그래도 0보다 조금은 어때? 그지? 그러니까 얘의 부호는 뭐예요 결국? 플러스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0에 가까이 가는 거지. 자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x를 a 마로 한번 보내볼게요. 그럼 동일하게 얘는 어디로 가기는 해? 0으로 가기는 하잖아. 그지? 그런데 얘는 어때요? 부호가 마이너스임을 유지하면서 몇으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지. 근데 그 값이 뭐 했으니까? 수렴했으니까. 그리고 몇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으니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으니까 당연히 FA도 몇이기는 한데 0이기는 한데 내가 예를 들어서 A 뿌릴 때 얘가 0 뿌리야. 근데 얘가 플러스야. 그럼 얘도 A 뿌릴 때 부호가 뭐라는 거야? 플러스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라면 A-일 때 마이너스인데 얘는 여전히 플러스잖아. 그럼 얘는 뭐여야 돼?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결론적으로 0의 1차면 당연 부호가 몇 번 바뀌어요? 한 번 바뀐다. 그러니까 0의 차수가 하나씩 있을 때마다 부호 변화가 몇 번 있다? 한 번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은 0의 2차예요. 그러면은 부호 변화가 두 번 있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겠지. 자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자 fx가 막 식이 이렇게 막 펼쳐져 있어요. 자 근데 얘가 x는 a에서 0의 2차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잖아. 그럼 이게 0의 2차지. 그럼 얘를 미분해. 그럼 0의 몇 차가 돼? 1차가 되지. 그럼 얘는 a 넣어도 0이고 미분해서 a 넣어도 몇이니까? 0이니까 이걸 또 이제 우리 다음 함수처럼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갖겠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린 지금 미적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아니에요? 다항식이 아닙니다. 그지? 일단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단 f'a가 몇인 건 확실해. 얘가 0의 2차라면
이번에도 A에서 0의 몇 차일 테니까 1차일 때니까 이게 0인 건 확실하죠. 네. 그리고 FA도 0이지. 그러니까 X축하고 뭐 하는 건 확실한 거야? 접하는 건 확실한 거라고. 오케이? 이게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A, 0을 지나는데 미분에서 A 넣어도 0이니까 A에서 X축하고 접한다는 확실한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런데 0의 2차란 얘기는 A의 좌우에서 보호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확정 극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지?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0의 짝수차면 무조건 얘는 거기서 뭐를 갖는다? 극값을 갖는다를 알 수 있는 거죠. 또 해볼까요? 이번엔 0의 3차라고 해볼게. 그럼 미분하면 0의 몇 차가 돼? 2차. 2차가 돼.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여기서 또 뭐를 가져? X축을 접선으로 가지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데 얘는 A+과 A-에서 부호가 반드시 뭐해? 변하지. 편해. 그러니까 얘가 왼쪽이 마이너스였다면 접하지만 오른쪽에선 뭐인 거고? 플러스인 거고, 왼쪽이 플러스였다면 오른쪽에선 마이너스인 거죠. 그럼 뭐야? 접선이 관통하네요. 얘는 뭐일까요? 이 점은 함수의 뭘까? 변곡점이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0의 차수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이 되냐면 그래프를 추론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도 중 하나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fx가 x sin x야.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럼 다른 건 다 모르겠어. 근데 0에서 극소인 건 바로 보이셔야 돼요. 왜냐면 0의 몇 차죠? 0의 2차죠. 그러니까 0에서 극대 또는 극소일 거 아니야. 근데 내가 0보다 아주 조그마한 큰 값을 넣었을 때 부호가 뭐예요? 양수지. 그럼 그 값인데 이렇게 될 테니까 당연히 극소일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런 거 생각해 볼까? 자, 얘는 당연히 0에서 모일 수밖에 없어. 변곡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0이 몇 차니까? 3차죠. x는 0에서 0의 3차죠. 실제로 0에서 접하는데 3차니까 뚫고 가는 접선일 거 아니야? 근데 0보다 살짝 키워볼까? 양수음수? 양수지. 그럼 그래프의 경우는 이렇게 생겼겠다. 나머지는 몰라요. 근데 적어도 0에서는 이러한 변곡점을 갖는다는 게 확정되는 거지.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0의 차수의 이 용도 및 활용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5개 정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가 문제야? 네. 뭐 약간 별나 얘기를 듣는 느낌인가요? 이게 능숙해져야 28, 30번 한 문제라도 풀 자격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SC 정도죠. 자, 그 다음 주제 15 봅시다. 그리고 약간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내용들이 우리가 실전 개념 이런 걸 딱히 한 게 없는데 주제 15잖아. 그러니까 많은 내용들이 스킵되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그지? 미적분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조금 더 느껴지시죠? 근데 사실 그냥 어떤 뭐 유형 정리나 이런 것들도 있고 내 교재 일부분을 같이 하는 거라서 고3 교재 막 10몇 개씩 앞에 있었던 거는 아닌데 그래도 한 8개는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자, 봅시다. 이 함수의 그래프는 방금 언급했듯 미적분에서는 결국은 정직하게 미분한다, 보호변화 찾는다, 극대극소 찾는다, 그래프 그린다, 정의역 따진다 이런 느낌으로 한 땀 한 땀 하지. 그럼 미적분 8문제 풀었는데 100분이 가 있는 이런 기적을 이제 겪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냥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해줄 수 있는 그래프들은 바로바로 그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학습을 해야지 내가 그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이럴 것 같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뭐 그런 애들에 대해서 그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알아둬야 되는 지식들 몇 개와 그런 류의 그래프들 중에서 전부 다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일부분을 좀 보는 걸로 해봅시다. 오늘 특히 많이 나오는 애들. 네. 자, 일단 이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x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로그 함수가 있고요, 다항 함수가 있고요, 지수 함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얘네들 중에 가장 강력한 친구가 누구일까요? 지수함. 힘이 제일 세네. 지수 함수죠. 제일 약한 애는 로그 함수입니다. 이건 내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아이덴티티다 라면서 우리 수원 수업을 할 때 설명을 했었는데, 자, 이런 2의 x승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런 애는 x가 이런 정점 0,1 기준으로 그 인근에서는 뭐 그 사실 큰 문제가 없지. 내가 한 10, 20, 100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내가 예를 들어 100이라고 칩시다. 2의 100승 어때 값이? 개 커. 그리고 훌륭해. 개 크죠. 2의 100승은 1000입살 10번 곱하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100 내면은 2의 100승이잖아. 근데 101을 넣지. 그럼 2의 101승이 되지. 2의 101승은 그냥 더 큰 수준이 아니라 2의 100승 곱하기 2가 2배가 됐어. 그 개 큰 수가 2배가 됐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아이덴티티는 나중에 가지. 그러면 아예 그 증가량이 걷잡을 수 없이 쭉쭉쭉 커집니다. 오케이? 근데 로그 함수는 그거의 x와의 대응관계를 어떻게 한 거야?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네 그 공부 실력처럼 이렇게 실력을 한 칸 올리려면 투입해야 되는 양이 아주 개같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되겠네요. 개같이. 너가 개라 그러니까 나도 개라는 용어를 쓴 거 아니야. 사장님 방금 저랑 동시에 개코를 맞는 말이야. 기억하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긴 해? 무한대로 가긴 하죠. 아, 이거 무한대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심할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아무리 큰 이게 로그 2x라고 쳐볼게. 네. 아무리 큰 수, 예를 들어 10조를 생각해봐도 그냥 는 10조 하면 x 있긴 해 없어? 무조건 있긴 하죠. 여기에 문수를 때려 넣어도 x가 존재는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얘의 치역으로서 모든 값을 다 가질 수는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증가 속도가 어떤 거고? 느린 거. 매우 느린 거고. 그래서 함수의 증가율의 관점으로 보잖아. 그러면은 자, 무조건 이런 대소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구만 하고 느낌적으로 이해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몇 개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우리 x의 한 1000승 정도 생각해 볼까요? 이런 거? 아, 1000승 정도면 다항함수 중에서는 그래도 엄청 강력한 다항함수죠. 자, 이런 애가 있어요. 당연히 이거 무슨 꼴이에요? 무한분의 무한꼴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부정형 형태인 거지. 근데 우리 아까 오르피탈 정리를 배웠죠. 그럼 이거 미분해도 어차피 결과값이 어때? 똑같아. 근데 잘 생각해봐. 얘는 그냥 100번 1000번 미분해도 어차피 계속 뭐예요? 2x지. 근데 얘는 언젠가 미분하다 보면 뭐가 될까? 상수가 되겠죠. 그럼 상수분의 무한대 꼴로 바뀌는 거잖아. 결국은 그게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 무한대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같은 무한대여도 둘이 호법이 다릅니다. 얘는 그냥 쭉쭉쭉 가는 무한대인 거고 얘는 적당히 가는 무한대인 거죠. 반면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둘 다 이것도 무슨 꼴이긴 해? 무한변의 무한꼴이긴 하죠. 근데 이거 미분하면 몇? 1. 이거 미분하면 x분의 1. 자, 다시 무한대 보내봐. 그럼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럼 얘하고 누가 더 센 무한대라는 거야? 얘가 더 센 무한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아래 무한대가 크니까 0으로 갈 거 아니야. 계산하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윤곽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그 기출문제 학습을 할 때는 이런 것들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이런 거 있지. x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근데 이게 무슨 함수예요? 뭔 함수? 우함수. 죠? 맞아. y축 대칭이잖아. 0, 몇이죠? 0이죠? 그럼 x가 커지면 얘 어때죠? 커지지. 커져요. 얘도 어때죠? 커지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계속 커지겠네. 이런 느낌일까요?
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입니다. 왜? 결국은 다항함수가 커버치기 힘들 만큼 LN은 증가율이 아주 작은 애거든. 그러니까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증가하지만 위로 볼록으로 증가하는 패턴으로 바뀌어요. 오케이? 그러면 처음엔 아래로 볼록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 위로 볼록이라고? 얘는 반드시 뭐가 생길 수밖에 없겠는데? 변곡점이 생길 수밖에 없겠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미분하거나 이런 연산하지 않아도 보여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기출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 미적분 기출은 뭐하는 세계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게 1번이고 2번 이제 이런 지식들을 토대로 다항함수와 지수함수가 곱해진 패턴들의 그래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자, 예를 들어 제일 만만한 지수함수인 EX랑 다항식 fx의 곱으로 이루어진 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럼 다항함수는 어차피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지?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그러면 얘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한테 지장을 주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죠. 뭐에만 영향을 줄 것 같아? 부호에만 영향을 주겠죠. 그래도 얘의 부호는 확정적으로 보니까 플러스기 때문에 얘의 부호가 이 전체의 부호를 결정짓겠죠. 그지? 그래서 fx가 무한대로 갈 때 플러스라면 그냥 얘는 무한대로 발생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상황은 마이너스 무한대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무한대면 얘 몇으로 가? 0으로 가죠. 얘는 어디로 가요? 어차피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자, 그렇다면 무한대가 셀까요? 0이 셀까요? 원래는 모른다가 정답이잖아. 근데 이 0은 심지어 이 가장 강력한 지수함수 형님의 이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무한대가 이렇게 비벼볼 수가 없다고. 실제로 어떤 느낌이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이 x는 마이너스 x로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잖아. 그럼 t가 무한대로 가게 바뀌죠. f 마이너스 t 이건 뭐 그냥 거기서 거기죠. 자, 근데 얘가 2에 뭐가 돼? 마이너스 t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지수함수의 0은 어떤 0이냐면 지수함수의 무한대분의 1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0이 너무 강력하죠. 그치? 그럼 얘가 무한대건 뭐 마이너스 무한대건 어차피 곱하면 몇으로 갈까요? 0으로 가겠지. 그럼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얘의 부호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지식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0 이런 발산하거나 수렴하는 여부는 결국 누가 결정짓고? EX 지수함수 형님이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다항함수는 뭐에만 영향을 준다? 부호에만 영향을 준다. 물론 이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케이스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차피 이거 미분 가능한 함수인 건 확실하죠. 그러면은 얘의 도함수에 뭐가 변할 때? 부호가 변할 때 그 극대극소가 형성될 거 아니야. 미분해 볼까요? 이렇게 되죠. 자, 우리 n차 식이 있어요. 그럼 미분하면 원래 몇 차야? 다항함수는? n-1차지. 그럼 n차식은 극값이 최대 몇 개 생길 수 있어? n-1개 생기는 게 일반적인 다항함수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렇게 곱해져 있잖아. 그럼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지. 거의 몇 차야? n차네요. 그러니까 n차식과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의 극값은 최대 몇 개 생길 수 있겠어? n개 생길 수 있습니다. 다항식에서 하나 더 더해진 꼴이죠. 자, 그 다음에 얘가 0 되는 점 관찰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x절편 관찰하면 되니까 지금 언급한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이 형태의 그래프를 진짜 직관적으로 빠르게 그려줄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자, 이런 애 한번 해볼게. 미분해? 맞아? 아니야. 미분 안 해. 난 미분하기 싫어. 어떻게 해볼 거냐면 무한대를 넣어볼게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어볼게요. 어디로 가요? 아, 0. 0으로 가죠. 근데 부호가 중요합니다. 플러스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그럼 점근선이겠네. 이렇게. 자, 극값 최대 몇 개? 한 개. 극값 그리고 x절편 누구? 0. 이렇게 생겼죠. 이해되실까요? 선생님, 네. 그 무한대랑 0으로 가는 그런 거를 곱하면 0이 돼. 그건 그때 다른데 네. 이 지수함수의 0은 아, 곱했을 때 이 지수함수를 웬만하면 따라가겠죠. 동일한 지수함수의 무한대가 아니라면. 자,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자, 어렵지 않아요. 무한대 넣어볼까? 자, 항상 부호까지 0불. 마무는 플러스 무한대. 2차 함수와 지수를 각각 보면 돼요. 그렇지? 근데 2차 함수는 마무로 가도 어디로 가니까? 뿔무로 가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xf는 누구누구? 0, 1 그리고 극값 최대 몇 개? 2개? 자, 이제 결대로 그려주시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당연히 변곡점도 두 번 미분해봤자 그 2x로 묶여있는 안에 덩어리는 뭐가 되겠어? 2차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최대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당연히 마이너스 1이에요. 왜냐면 여기 이런 패턴이 있어. 그리고 이에 x의 개수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형태 있잖아. 네. 이건 미분하면 일단 미분한 게 1이지. 네. 그 다음에 얘가 더해지거나 또는 얘가 빼지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지? 네. 그러면은 얘는 p 빼기 1이고 얘는 p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얘가 1차식이면서 얘의 개수가 절대값이 1인 패턴이 있지. 걔는 절편과 얘의 간격차가 항상 1이에요. 그럼 동일한 논리로 변곡점은 몇일까? 한 번 더 미분해서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몇일 것 같아요? 당연 바이입니다. 이런 거 약간 고인물들은 계산을 안 해요. 그냥 보면 체크가 되지. 썩은 머리는 그래, 썩었다고 정도로 표현을 해볼까? 또 해볼까요? 이 뒤쪽에 내가 예제 몇 개를 정리를 해놨고 그래프도 그려놨는데 자,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번 뭐 넣는다? 뭐한테 넣는다? 어디로 간다? 0불로 간다. 그지? 둘이 합치란 말이야. 여긴 플러스만 하고 있고 저긴 0만 하고 있어. 0풀. 자, 마무 넣어볼까요?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근데 0에서 해 하나, 2에서 중근. 2에서 중근이라고? 2에서 뭐겠어? 극소겠죠. 0에서 갱근이라고? 그럼 뚫고 가겠네요, 그냥. 네. 그 값은 최대 몇 개? 아니죠. 3개. 끝납니다. 와우. 선생님, 네. 그 값이 3개인 건 어떻게 알아요? 최대 3개인 거잖아. 3개인 건 모르죠. 근데 지금 저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래프를 결대로 그려주면 3개 말고는 절대 안 돼. 최대 3개인 것도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아까 언급했듯 다항식과 EX의 형태를 미분하지. 네. 그럼 이게 n차면 미분하는 몇 차야? 정말. 얘 전체를 미분하면 여전히 n차라고. 왜요? 미그 더하기 그 미. 그 미가 유지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3차면 그 값은 최대 3개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 이것도 해볼까? 3이에요. 네. 이따가지 생겼어. 자, 뭐 한대? 마이너스 뭐 한대? 마이너스 0 플러스. 플러스 0 플러스요. 엑셀펜 누구누구? y는 강, 근, 0은 삼중근. 0이 뭐겠는데? 변곡점이겠는데? 진짜 모르겠어. 그래프 어떻게 저렇게 오케이? 앞에 배웠던 논리들을 차곡차곡 쌓으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그래프 이해해 줄 수 있죠. 네? 아니 그래프 다음 장에. 너무 길게 해서. 자, 그 다음 여기 내가 그래프의 개형 중 3으로 정리해 놓은 거는 작년 수능에 출제되었던 그래프고요. 진짜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작년 수능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써야겠다 해서 내 교재에 수록했을까? 아니지. 이게 한 5년 전부터 가르치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다 학습해야 됩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네. 그래서 몇 년 전 교재에도 수록되어 있던 내용이고요. 이거는 5년 전 교재에도요. 5년 전 교재는 35살 때.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 아무튼 그래서 봅시다. 자, 그냥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양수로 설정을 한 거고, 이런 애 있죠. 이런 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근데 당연히 정직하게 또 미분하고 뭐하고 이렇게 그릴 생각은 없고. 자, 한번 볼게요. 뭐다? 그렇지. 아니 내가 갑자기 함수를 보고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우냐 디냐를 판단하려는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그걸 물어보는 거 있어요. 자, 일단 키함수죠. 자, 그런데 sin x 있죠. sin x. sin x는 결국은 주기함수지. 그러니까 1 찍고 마일 찍고 왔다리 갔다리 이런 함수잖아. 그지? 그리고 ax는 뭐예요? 직선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 얘는 기함수지. 근데 여기 y는 ax가 짠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사실 이 함수 자체는 사인이 0이 될 때마다 뭐랑 만나는 거야? ax랑 만나는 거 아닌가요? 그지? 그러니까 0일 때, 파이일 때, 2파이일 때, 마파이일 때 이런 식으로 이 y는 ax랑 만나는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이 그래프를 설명할 때 ax를 따라다니는 그래프다 이런 느낌으로 좀 설명을 하거든. 자, 그런데 봐봐. 0에서 파이 사이에서는 ax에서 이 값을 뭐 하죠? 더하죠. 이 값을 더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점점점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거 아니야? 네. 그지? 이런 느낌으로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따라다니긴 하는데 증가량이 쭉 b까지 플러스했다가 다시 0으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의 구조일 테니까. 여기는 얘는 파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지? 그럼 조금만 더 이해를 해봅시다. 이 미분해보세요. 이거지? 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A가 한 1억이라는 값이고 B가 1억 분의 1이라는 값이라고 쳐봐.
그러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 요 놈한테 영향을 줘 못 줘? 안 주지. 그럼 예보가 계속 뭐라는 건데? 플러스라는 건데 그럼 그냥 무슨 함수인 거야? 증가함수인 거네. 그럼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지? 근데 증가함수여도 얘를 충분히 따라다닐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떻게? 잘. 이런 식으로. 이러면 따라다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얘를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하지만 이 함수만 보면 무슨 함수인 거야? 증가함수인 거죠. 그럼 A, B의 절대값이 같으면 미분계수가 몇인 점이 있지만 0인 점이 있지만 부호 변화는 없는 그런 패턴이겠지. 예를 들어 둘 다 1, 1이야. 그럼 얘네들 몇 이상이긴 해? 0 이상이기는 하죠. 0 이상이긴 한데 음수가 되는 순간은 없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0을 유지하면서 계속 증가하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겠죠. 한 번 더 미분해 볼까요? 그럼 미분하면 뭐 남아요? B sin x 정확히 마이너스 B sin x 이렇게 되지. 그럼 사인이 0이 될 때마다 뭔데? 더블 프라임이 0 되잖아. 그리고 부호도 바뀌잖아. 평국점이겠네요. 그래서 지금 표현한 이 포인트들 있지. 이 포인트는 전부 다 뭐예요? 평국점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프 자체는 계속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주기함수인가요? 규칙성이 반복되긴 하지만 주기함수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값이 똑같아야 주기함수인 거지. 근데 얘는 AX를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간격이 똑같이 일정하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지. AX의 함수값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주기함수는 아닙니다. 자, 근데 이렇게 딱 보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 뭐라 그랬는데 아까 전에 대칭이라 그랬는데 여기만 대칭인가? 여기도 대칭일 것 같지 않아? 여기도 대칭일 것 같지 않나요? 그지? 이 변곡점에 대해서 다 모일 것만 같아. 점대칭일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뭐를 확인하고 싶냐면 정수 n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뭘 확인하면 되냐면 이걸 확인하면 되지 않나요? 이게 A, B에 대한 점대칭인 함수의 정의였잖아. 이건 우리 최근에 했던 수투 수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이해하기 쉽지. FA 빼기 X와 FA 더하기 X가 1일 때 어디의 점대칭이다? A, B의 점대칭이다. 그걸 그냥 요 n파이, 이 fn파이에 대해서 확인을 한 거죠. 자, 이거 넣어볼까요? 이렇게 되죠. 얘는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근데 얘가 홀인지 짝인지 모르지만 얘하고 무슨 관계인 건 확실해. 뿔마 관계인 건 확실하지 않아? 그럼 두 개 더하면 몇 대요? 0 되죠. 날라가죠. 그리고 빼기 AX 더하기 AX 날라가지. 그러면 2AN파이 되겠네. 그지? n파이 넣어볼까요? n파이 넣으면 이거 0이지? AN파이네. 그거의 몇 배? 2배? 맞네요. 그러니까 변곡점에 대해서 무조건 뭐다? 점대칭이다. 이런 성질까지 만족시키겠죠. 우리가 만약에 적분 내용을 추가로 배운다면 이 넓이가 이 사각형이랑 같다. 이런 것들도 우리 연산에서 쓸 수 있겠네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함수의 특징들이랑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래서 4번은 계략적인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그려야 하는가, 그래프를 계략적으로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내용이라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두 함수는 다음에 이제 현행할 때 공부를 좀 해보는 걸로 합시다. 자, 넘어가서 주제 16 개주교 주제 16
니네 둘이 장난치다가 김태도 나팔 받은 거예요. 자, 합성함수 방정식이랑 그래프. 우리 이거 근데 사실 고1 때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고1 때 그 함수 할 때 그때부터 나는 이거에 대한 내용들 어느 정도 언급을 했었고, 물론 그거에 조금 더 심화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 결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합성함수 방정식, 내가 방정식만 썼지만 부동식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합성함수로 표현된 방정식이나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이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합성함수로 표현된 방정식이 있지. 그러면은 혹시 무조건 풀이의 스타트가 뭐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훌륭합니다. 합성함수 방정식은 자 무조건 치환한다가 풀이의 스타트예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f.gx가 k다 이런 형태로 함수가 표현되어 있잖아. 그럼 1번 누구를 치환한다? 합성된 gx를 치환한다. ft는 k다. 그리고 이걸 만족시키는 적절한 누구를 찾는다? t를 찾는다. 예를 들어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알파, 베타, 감마면 돼요? t가 알파, 베타, 감마면 되지. 근데 t는 누구 치환하는 거고? gx를 치환하는 거고. GX. 곧 gx가 알파, 베타, 감마면 되지. 따라서 y는 g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y는 알파, y는 베타, y는 감마 이런 무슨 함수의 그래프? 상수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관찰하는 것으로 이제 이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유도해 줄 수 있죠. 아니면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죠. 이게 합성함수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습니다. 부등식도 똑같아요. 자, 근데 넘어가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사실 오늘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자, y는 f.gx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합성함수라는 게 애초에 합성된 함수가 있고 합성당한 함수가 있죠. 편의상 속함수, 겉함수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속함수의 누구의 변화가 y의 변화가 겉함수의 누구의 변화에 x의 변화에 대응되는 함수가 결론적으로 저런 합성함수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gx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측정해서 걔를 fx에 어디에 넣어줘야 돼? x에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온 y값들 있지. 그 y값들을 내가 최초 gx의 x에 대응시키는 게 핵심인 거예요. 곧 얘의 y의 변화라는 거는 증가와 감소를 의미하지. 이걸 측정해. 어디부터 어디까지 증가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감소하고 몇부터 몇까지 증가하고 몇부터 몇까지 감소하는지를 측정해. 그래서 그 y의 변화를 f의 x의 변화에 대응시킨다 이런 얘기인 거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 쉬운 예시부터 한번 볼게요. 자, 겉함수가 2x예요. 그리고 속함수가 x의 제곱 더하기 1이에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참고로 고1 때 배웠던 함수와 합성함수 그래프에서는 사실 2차랑 1차를 합성하는 것도 잘 안 나왔죠. 다 선분들로 이루어진 함수들을 막 합성하고 이런 거밖에 안 했거든. 근데 이제는 뭐 사인, 지수함수, 로그함수 걔네들끼리 곱하고 나누고 합성하고 아주 쌩 난리를 치죠.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얘 누구의 변화를 체크한다? 얘 y의 변화를 체크한다.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물론 합성하면 우리 이차함수 나오니까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고 합성함수의 원리를 이용해 보자고. 이렇게 생겼죠. 그럼 얘의 y의 변화는 어디에서 오죠? 어디서 와요? 무한대에서 오죠.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1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그럼 무한대에서
1까지 갔다가 무한대로 가네요. 자, 근데 겉함수 y인 ex는 이렇게 생겼지. 여기가 1이고.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게 겉함수고 이게 속함수잖아. 그럼 속함수의 y의 변화를 마치 x가 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야. 무한대에서 올라오다가 1로 오다가 1에서 무한대로 간다. 그럼 자, 여기 있을 때 대응하는 y값, 여기 있을 때 대응하는 y값, 여기 있을 때 대응하는 y값, y값 이런 거 있지. 이런 걸 계속 순차적으로 뭐 해주면 되는데, 읽어주면 되는데, 그거를 내가 예를 들어 여기가 3이라고 쳐봐. 그럼 3일 때 6이 대응될 거 아니야? 그럼 합성함수는 3,6을 지나는 게 아니야. 얘의 y값이 몇이 되는 3이 되는 x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2,6 또는 마이너스 루트 2,6이 대응되겠죠.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가 루트 2겠죠. 그지? 그럼 그래프 자체는 어디서 올까? 무한대에서 오겠지. 쭉쭉쭉 내려가지.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2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뭐한다? 무한대로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을 거예요. 자, 이 점의 x좌표는 몇이게? 이걸 1이라고 대답한다면 문제가 있죠. 이것도. 왜냐면은 이건 합성된 함수의 y값이 몇인 거고 1인 거고 그걸 갖게 하는 x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몇이에요? 0이죠. 0,2 이런 패턴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냐면 여기 장치가 있는 거야. 이 컴퓨터 장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숫자를 딱 넣지. 그럼 그 숫자에 얘에 대항하는 y값이 측정이 돼. 뿅! y값이 익혀. 그래서 그 그래프에 기록이 돼. 그럼 내가 x를 살짝 키우지. 그럼 얘 y값이 또 익혀. 그러면은 뿅 측정이 돼. 걔 그래프를 그 위치에다 또 그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뿅 무한대. 점점점 커지면은 얘의 y값은 내려가니까 작아지지. 그럼 이렇게 y값들을 쭉쭉쭉 따라올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얘 찍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걸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이거죠. 자, 그래서 뒤쪽에 예시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놨거든. 그를 통해서 하나씩 좀 연습을 하면서 익혀볼 건데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그 다음 장에 있는 fx가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이고 gx가 절대값 x 빼기 1일 때 f.gx를 그리는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필수적으로 마스터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 봅시다. 1, 몇? 0, 2. 그럼 얘 y의 변화는 뭐에서 못 찍고 뭐로 간다? 무한에서 1 찍고 무한으로 간다. 자, 이제 겉함수인 fx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네, y의 변화. 무한대에서 1 찍고 무한대로 간다. 0 아니에요? 아, 그치. 쏘리. 0. 맞아요. 0 찍고.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거 봅시다, 이거. 무한에서 몇을 찍고? 0을 찍고 무한으로 가죠. 그럼 y값을 읽어보면 올라가 내려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프 자체는 올라갔다가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느낌.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요구하는 문제들도 물론 어떨 때는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진 않고요. 극값 몇 개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몇 개 있어요? 3개 있지? 자, 이거 없다고 쳐도 그냥 증가함수의 변화만 보면 되지. 1개, 2개, 3개 이렇게 있는 거죠. 진짜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니까 우리 채영이랑 주현이도 좀 잠을 깨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넘겨서 제가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빌드업을 해볼 건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방금 한 예시니까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자, fx가 4분의 3파이 x의 격함수죠. 그래프 그려봅시다. 근데 일단 gx 보고 그거에 걸맞는 범위를 그릴게요. gx는 x 빼기 3의 제곱이잖아. 그러면은 0, 3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몇이에요? 4. 이거 그지? 너무 딜레이가 길어 아직도. 이래 있으면 바로 나오죠. 1, 2, 1, 4 이렇게 바로 보이셔야죠. 얘 y 값은 뭐예요? 3초. 3, 2, 4. 4죠. 그지? 이 전형적인 1, 2, 4 패턴 아닌가요? 최고차항 계수 1, L, 2, 극대극소의 차 4. 이 패턴이죠. 그러면은 얘 y의 변화는 0, 4, 0, 4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 사인 4분의 3파이 x의 x의 변화를 0, 4 범위 정도 인근만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이 몇이에요? (3분의 8이죠) 두 사이트 그려볼까? 아니야, 세 사이클. 그럼 여기가 8 아니야? 그지? 얘 절반이 딱 몇이야? 4네요. 그럼 하나, 둘, 여기가 다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가봅시다 그러면. 0, 4, 0, 4죠. 이거죠. 자,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극값 몇 개 생기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이렇게 생깁니다. 합성함수에 혹시 최대값이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바로 몇이라고 해야 돼? 125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겉함수의 y값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테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래프 이제 그려볼까요? 자, 0에서 4까지 가지. 그러면 뿅뿅뿅 맞나요? 자, 4에서 0까지 가면 이렇게 맞나요? 그 다음 다시 0에서 4까지 가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내가 이거 그냥 막 그린 거거든. 당연히 이걸 보고 미분 불가능하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증가 감소의 변화만 체크를 한 거고 미분 가능하겠지. 미분 가능성은 별개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프의 원리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봐봐. 여기 x 몇이게? 당연히 시작점이니까 0인 거. 거리 괜찮아? 여기가 몇일 것 같아요?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1이죠. 여긴 몇일까요? 여기 아니야. 3이죠. 여긴 당연히 4일 텐데. 왜 1, 3, 4예요? 자, 이렇게 왔어. 그게 이거지. 그지? 그러면은 속함수가 최초로 증가하다 4에 멈추는 순간이 여기인 거잖아. 네. 속함수가 증가하다 4에 멈추는 그 순간. 그러니까 1인 거죠. 오케이?
여기는 몇이야? 여기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 체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점 x좌표 몇이에요? 2죠? 그렇다고 2라고 하면 안 되고 얘 y값이 내려가면서 어디 2를 지나는 순간? 2를 지나는 순간을 체크하면 되죠. 공교롭게도 2긴 하네. 근데 저게 네. 가다가 이렇게 막 증가다 멈추고 감사다 멈추고 그런 게 네. 뭐 어떻게 쓰이는? 그러니까 자 x가 0이야. 네. 그럼 얘 y값이 몇이야? 0이야. 그러니까 f0을 읽어. 이렇게 되는 거지. x가 0.1이 됐어. 그럼 0.1에 대응하는 y값이 여기 들어갈 거 아니야? 네. 그럼 그 y값이 마치 f에 누구 취급당해서? x 취급당해서 읽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x를 0부터 1까지 쫄쫄쫄쫄 키우지. 그러면 속함수인 gx는 0부터 4까지 쫄쫄쫄쫄 커지겠지. 네. 그게 마치 얘 뭐인 것처럼 x인 것처럼 취급당하면서 이동하지. 네. 대입되지. y값들이 읽히지. 그 y값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열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네. 네. 너 졸리다고? 그러면 저 시훈이가 뺏어먹은 포카리 스웨트를 나가였다고? 그럼 물 타서 리필해 먹어. 그럼 맛없어갖고서 잠이 깨지 않을까? 미분 가능성은 별개로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직접 봐야죠. 근데 당연히 미분 가능하겠죠. 아니 저 합성해서 그 미분해갖고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없죠. 왜냐면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는 프라임이 존재한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그래 여기 아까 1이 의심스럽으니까 1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따져. 그러면은 얘 여기 넣은 함수를 미분해서 1을 넣었을 때 그 값이 존재하는지를 따지면 되는 거잖아. 존재 안 할 리가 없죠 당연히. 사인도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어 있고 gx도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은 별개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린 게 불편하다면 당연히 미분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그려주는 건 어렵지 않죠. 자, 네 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왜? 태희가 때려요. 좋아. 잘하고 있어. 아 진짜 아파. 잠겨. 그렇지.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그 폭력. 자, 이런 애 생각해 봅시다. 얘 당연히 그냥 이거죠. 그지? 얘 어디에서 어디로 가? 마모에서 뿔무로 가지고 그냥. 그지? 그럼 뭐야?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겠네? 근데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얘의 정의역이 어디부터죠? 0뿔부터죠. 0뿔일 때 마모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지? 애초에 0뿔부터 정의되어 있으니까 0뿔일 때 마무에서 시작해서 쭉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0뿔인 거잖아.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얘는 몇이게? 빨라. 1이죠. 왜냐면 얘의 y값이 몇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0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니까 x는 1이겠죠. 너무 잘 되는 거 있네. 어떻게 하나? 자, 그러니까 얘의 정의역이 0뿔부터 정의되어 있고 무한대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x가 0뿔에서 무한대로 가면 gx가 마모에서 뿔무로 가지. 그럼 마모에서 뿔무로 가면 이렇게 되지. 그 그래프를 여기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0뿔일 때 무한대에서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이렇게. 그리고 이 지점은 어디냐? 여기잖아, 여기. 네. 그러니까 얘 y 값이 0이 되는 지점이죠. gx의 y 값이 그래서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두 번째 했을 때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에이 다음에 할 때 제대로 하면 되겠지 이러잖아. 그러면 지금의 이 상태가 다음 상태가 됩니다. 진짜로. 다섯 번째 볼게요. 혹시 지금 몇 분이니? 8시. 와, 딴 걸 못 보겠네. 제가 말했죠? 그래? 네가 말했지? 자, 얘 혹시 내가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네. 저번에 얘기했듯 완전 제곱식이 보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럼 y는 1을 기준으로 0에서 근이고 3에서 무슨 근이다? 중근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테고 얘의 x값은 당연히 1이겠죠? 네. 자, 이거 봅시다. 얘 y의 변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막 아, 0뿔. 0뿔에서 무한대까지죠. 자, 0이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 딱 닿는 부분부터 시작이야? 아니면 살짝 오른쪽부터 시작이야? 살짝 오른쪽부터 시작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0에 닿는다. 최초 시작 라인이 닿지는 않죠. 0뿔이니까 0보다 살짝 큰 상태에서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 정의역이 어디부터 정의되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정의되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저기 0뿔에 해당하는 값이 읽혀질 거 아니야.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얘는 정근선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y값 몇이게? 5죠. 5죠. 아, 그리고 이거 y는 1에서 시작한다. 이게 1이 x축이 아니라 쏘리 0뿔일 때 1에서 시작해서 1이 정근선이 되겠죠.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1까지 내려갔다가 무한대로 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얘의 x값은 몇이게? 여기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 y값이 몇이 되는? 3이 되도록 하는 ln3이겠죠. 얘의 y값은 몇이게? 여기죠. 얘의 y값이 몇이 되도록 하는? 1이 되도록 하는? 0이 되겠죠. 네. 저 그 약간 좀 천천히 좀 알려주시면 어, 이해를 오케이. 자,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어? 그래프까지는 이해됐어? 네? 이 그래프가 그려진 건 이해됐어? 여기 0으로 안 가잖아요. 그래프가 그려진 게 이해가 안 됐어? X에서 해갖고 막 Y 정의하는 조금 거기서부터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지금 이 같은 경우는 0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다 정의되어 있지. 네. 근데 증가함수 변화폭이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이렇게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gx의 y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0뿔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f나 gx라는 합성함수는 결국은 fx에 0뿔을 넣은 것부터 시작해서 쭉 커져서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가겠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0뿔을 넣었을 때 나오는 f 0뿔이 1보다 살짝 크잖아. 근데 1보다 살짝 큰 게
여기에 대응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응되는 거라고 합성함수라는 거. 최초의 x에 대응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0뿔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1뿔에서 시작해서. 네. 그 다음부터는 별대로 증가만 하니까 쭉 가면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의 그래프를 그려준 거죠. 이렇게. 근데 왜 저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커지지. 그럼 0뿔에서 쭉 커지지. 네. 그러면은 0뿔일 때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여기에 대응되지. 네. 근데 속함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걸 그냥 순차적으로 쭉 오른쪽으로 나열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x에 마이너스 1억을 넣었다. 그러면은 사실상 거의 얘가 0에 가깝죠?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억일 때 여기의 값을 대입해갖고 여기 함수에 체크를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네. 자, x에 한 마이너스 100을 넣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y 값이 증가는 했겠지. 네. 그럼 증가한 이 값을 다시 또 여기 그려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치? 근데 정확히는 마이너스 100, 이 y 값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 1이 됐다. 그럼 2분의 1이 되겠지. 네. 이 속함수가 그럼 2분의 1이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그에 대응한 y 값을 읽어줘야겠지.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체크해 주는 거죠. 그럼 x에 0을 넣었다. 그럼 제가 1이 되죠. 그럼 1에 대응하는 y 값을 기록해 줘야겠지. 근데 0보다 살짝 큰 애를 넣었으면 1보다 살짝 커지지. 그럼 1보다 살짝 큰 걸 대입하면 y 값이 내려갔으니까 내려간 y 값을 이렇게 기록을 해줘야 되지.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이해해 주는 게 제일 좋냐면 그거 혹시 기억나? 그런 거 알고 있나 혹시?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막 지진 같은 거 일어나면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뭔지 알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너네가 컴퓨터가 돼갖고 이렇게 기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느 위치에서 이렇게 진동이 느껴져. 그럼 그걸 수치로 변환해. 그 다음에 그래프로 딱 표현하는 게 약간 그런 구조인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해. 그러면은 걔의 수치가 읽혀. 걔의 읽힌 수치를 당연히 a, x에 다시 대응시켜서 최종적인 수치를 읽어. 그 읽은 수치를 최초 내가 했던 그 x 있잖아. 걔랑 대응시켜서 그래프를 만드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0 그러면은 g-100 그럼 g-100이 대입됐을 때 나오는 y값 있지? 그게 마이너스 100에 읽혀서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99 그럼 g-99지? 그 y값이 얘의 x 취급돼서 들어가지? 그럼 걔의 y값을 마이너스 99에 기록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나열되는 건 자명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읽히는 y값들을 그냥 쭉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나열해주면 되는 형태로 합성함수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금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복붙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증가만 하니까 높아하는 거고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네. 그럼 이 y값들이 이렇게 읽히잖아. 이걸 오른쪽으로 나열해갖고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읽어 그 다음 읽어 그 다음 읽어 그 다음 읽어 그 다음 읽어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나열이 되는 거지. y값들이 변화량을 계속 읽어주면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속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오케이, 다음 예시도 한번 해볼게요. 네. (3x 더하기 4 코사인 x가 있고 6파이의 x 빼기 1의 제곱이 0에서 2 사이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게 gx야. 자, 실제로 이거는 기출문제에 출제되었던 문제, 두 번째 페이지는 전부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이거든. 그리고 그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 있지. 걔네들에서 활용되는 걸 내가 여기로 뽑아온 거고,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난이도가 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는 합성함수의 극값의 개수를 찾아라 이런 문제였어요. 극소의 개수를 찾는 거였나? 한번 해봅시다. 내가 극소의 개수만 찾는 관점으로 가볼게요. 0에서 2지. 그럼 얘는 6파이 0, 6파이인 거 내가 이렇게 바로 가도 괜찮을까요? 0에서 2면 뭐 1,0 지나니까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 그래프 우리 아까 했다. 3x를 얼추 따라다니겠죠? 근데 미분하면은 3-4 sin x지. 네. 그지? 그러니까 끝값 있는 애 없는 애? 있는 애죠. 4 sin x는 3에게 영향 주잖아. 그지? 있는 애죠. 자 그러면은 2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1, 3, 5, 7, 9 2분의 11파이 여기까지만 체크를 합시다. 이제 여기까지 체크한 이유는 6파이까지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여기가 코사인이 몇이 되는지죠? 0이 되는지죠? 곧 fx가 누구랑 만나는지죠? 3x랑 만나는지죠? 여기 3x가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이거 어차피 대칭인 함수이고 약간 주기함수 비슷한 거인 거 알죠? 그지? 그니까 0에서 어디까지만? 2파이까지만 그려주면은 그게 이제 세 사이클 반복된다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0 넣으면은 이 3x를 기준으로 몇이 더해져? 4가 더해지니까 위쪽에 있겠네 일단은. 자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여기 0 넣으면 몇이에요? 3이죠. 그럼 처음에 뭐 하고 있어? 0인 순간에 증가하고 있지. 자 증가하지. 근데 그 값이 sin x가 4분의 3일 때 생기죠. 그러니까 0파이 사이에서 두 개의 그 값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걸 고려하면 그래프의 개형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찍고 여기까지 오케이? 2파이 찍었다. 여기가 한 사이클이다. 그지? 그 다음 다시 여기서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이렇게 되겠죠? 요거 좀 자 이렇게 그 다음 또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뭐야? 6파이야. 자 이런 기본 세팅이 끝났습니다. 6파이형 6파이였죠. 이거죠. 자 그래프 그릴 필요 없이 극값 개수 세볼까요? 자 극수의 개수 세볼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이게 답이 7이에요. 이렇게니까 실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얘 y값부터 시작해서 뭐 뭔지 모르겠지만 있겠지. 얘 y값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더 내렸다 올라갔다가 더 내렸다 올라갔다가 더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다시. 천천히. 자 처음부터.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여기 괜찮아? 그 다음 여기서 내려갔다 올라가 여기가 지금 여기인 거야. 그지? 내려갔다 올라가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스탑 하지. 그 다음 다시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게 반대로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저 네. 중요한 네? 포함 안 하는데 그냥 안 그리시는 거예요? 갖다가 포함 안 하니까 여기에서 빵꾸가 뚫려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의 극값의 개수를 요구했으니까. 만약에 극대 개수를 구하라고 했다고 쳐볼까요? 몇 개일까요?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6개가 나오겠죠. 와우. 이해되시나요? 뭐라고? 이 정도면 수능에서 몇 번이에요? 수능 지나가는 4점. 어? 그 옛날 기준으로는 그냥 쉬사, 아니 그냥 중간사 정도에 해당하고 요즘 기준으로는 3점으로 나오겠죠. 27번 정도에 나오면 적절한 난이도네. 3점짜리 문제.
이게 28, 29, 30 그 어디에도 갈 수 없는 문제예요. 그 수준은 안 돼 절대 이게. 한 27번 문제가 이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27번이 공통 4점이랑 비슷한 느낌 또는 좀 더 어려울 수도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그냥 딱 그 정도. 아 이거 내가 답안지 뽑아줄게. 그래프 답안지 있어요. 그게 문제. 근데 진짜 대충 그려놓긴 했는데 내가 그냥 패드로 그냥 뚝딱뚝딱 그려갖고서 이렇게 보낸 거라서 진짜 약간 그 보고 와 성의 없다 이럴 수 있긴 한데 그냥 그래프의 증가감소 개형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죠. 저거 지금 저거 있었는데 그지? 검사 좀 맞아. 뭐야? 이거 연속 뭐야? 이거 방어를 하지. 그래도 똑같이 그런 거 얘기하지. 자 볼까요? fx하고 gx가 있는데 뭐야 둘이 어떻게 생겼네? 둘이 똑같이 생겼네요. 자 그럼 일단 그래프부터 뚝딱 그려볼까요? 우리 아까 했던 거니까 예 무한대 얼로 가? 0불로 가? 마모 얼로 가? 을무로 가? 0에서 뭐해? 접해. 그지? 그리고 극값 최대 몇 개? 2개. 끝났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난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궁금하니까 여기에 값이랑 여기에 y 값이 뭔지도 좀 궁금해야 되죠? 예, 당연히 이해해요. 이것도 완전 제곱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런 꼴 있지. 이런 꼴은 이 극값과 이 중분 갖는 포인트가 이만큼의 간격차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x 빼기 p로 묶고 나면 x 빼기 p 더하기나 아니면 빼기나 이런 식으로 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왕이 되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관의 무게를 견디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2 넣으면 몇 나와요? 2 콤마? 2 콤마 4 나오죠. 예 그지? 자, 그런데 결국은 함수가 똑같잖아. 예 그럼 내가 얘 y 값을 읽어서 바로 여기다가 적용해 볼까요? 그럼 무한대 0, 4, 0불. 괜찮아? 얘 y 값 읽어봐. 무한대 0, 4, 0불. 무한대 0, 4, 0불. 그럼 무한대 0, 4, 0불. 여긴 다 하면 안 되죠? 자, 그래프 어디에 시작해? 0불에서 시작해. 그래서 여기까지만 먼저 그려보자고. 그러면 4 찍고 0 찍지. 4 찍고 0 찍죠.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가볼게. 여기가 4죠. 그럼 4, 뭐 2의 제곱분의 16 나올 텐데 그 y값을 관심 없고 사실 이거 y값 있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면 여기서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중간 애매한 포인트에서 딱 끊기지. 지금 여기까지 그린 게 여기까지 그린 거잖아. 자 이렇게 가. 그럼 다시 올라갔다 0으로 가죠. 닿는다 안 닿는다? 안 닿는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정근선을 가지면서 이렇게 마무리. 자 극수가 몇 개 있나요? 2개 있네요. 극대는 3개 있네요. 얘 y값 뭘까요? 얘 y값이 아니라 얘 x값. 사실 못 구한다. 예 못 구해. 표현을 하자면 여기 아닌가? 얘 y값이 몇 되는 지점? 2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죠. 그지? 왜냐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 라인이잖아. 이 라인.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2 되는 지점,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2 되는 지점 여기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라면 여기가 알파다. 알파
자, 요거까지만 봅시다. 괜찮지? 아니 그 뒤에 더 있어. 내용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개 있는데 이거 내가 정리를 앞에 놨구나. 자, 여기까지 봅시다. 자, 일단 얘 그래프를 먼저 얘는 아니까 얘 그래프만 그릴게요. 그리고 지금 범위가 0에서 몇 사이다? 0 이상 4이야. 이렇게 되어 있지. 이거 주기 몇이에요? 2죠. 그럼 두 사이클 그리라는 얘기네. 이건 뭐 어렵지 않고 그냥 얘만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얘 보세요. 얘 뭐야? 얘 뭐야? 기함수죠. 5점 대칭입니다. 자, 미분해 볼게요. 미분 3x의 제곱 그대로 미분 빼기 2x 곱하면 빼기 2x의 4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x의 제곱으로 묶으면 3-2x의 제곱 2에 1-x의 제곱이죠. 얘는 이게 1차식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긴 조금 곤란합니다. 자, 그래도 이건 안다. 0에서 뭐예요? x 3승 인수로 갔지. 항목점이죠. 그리고 기함수인 걸 고려하면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변곡점이 생길 거예요. 뭐 한 대 넣어볼까요? 어디로 가요? 0불로 가죠. x 3승 다항함수 해봤자 이게 지금 0으로 가는 지수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죠. 근데 0에서 이거 중근인 건 이 의미고 오른쪽에서 극값 몇 개 가죠? 오른쪽에서 하나 가지죠. 그럼 그래프의 개형은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게 0 되도록 하는 루트 2분의 3이죠.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이고 그런데 코사인 x는 어차피 최대값이 몇이고 1이고 최소값이 마일이잖아. 얘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지.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에 1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마일이 있으면 결국 이렇게만 몇 번 하면 되는 거야. 2번 하면 되는 거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여기 1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은 1,1이네요. 여기는 마일 대입하면 나오는 y값은 마일, 마일이네요. 그러면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뭐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 코사인이랑 이런 느낌으로 생겼겠죠. 굳이 따지자면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지금 여기 보자고 게 아니니까 증가함수 변화만 보자고 했으니까. 저 동그라미 뭐예요? 원래는 거기서 미분계수가 0이긴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요? 왜냐면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이잖아. 미분계수가 0인 순간에. 자, 앞장 한 번만 다시 넘겨서 합성함수 그래프의 원리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라고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지. 이거 역시 이해만 하시면 안 되고 언제든 구사할 수 있게끔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외워 두셔야 돼요. 자, 어떤 f.gx가 연속함수래요. 자, 근데 이런 경우 생각해 봅시다. 내가 겉함수랑 속함수가 있잖아. 근데 겉함수랑 속함수를 합쳐서 생각하지 말고 각각 분리했을 때의 특징을 보자 이거야. 자, 그럼 1번 y는 gx가 x는 a에서 그 값을 가지면 그러니까 속함수가 뭐라는 거야? a에서 그 값을 갖는다는 거지. 그러면 얘도 x는 a에서 그 값을 갖는다.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겉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속함수가 뭐를 가지면
그 값을 가지지? 그러면은 그 합성한 함수도 그 값을 갖는다. 왜냐면 잘 생각해봐. 속함수가 그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증가에서 감수로 바뀌거나 감수에서 증가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걸 합성함수 그래프의 원리로 대응시켰을 때 이렇게 되는 지점이거나 이렇게 되는 지점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겉함수가 이렇게 생겼건 이렇게 생겼건 이렇게 생겼건 이렇게 생겼건 상관이 없이 무조건 변화를 읽어봐.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올라가 내려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요. 그 값일 수밖에 없죠. 얘도 똑같겠지 당연히.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성질 합성함수가 속함수가 그 값을 갖는 포인트에서는 반드시 합성함수가 뭐를 갖는다? 그 값을 갖는다. 자, 두 번째 성질. 자, 겉함수가 x는 k에서 똑같이 그 값을 갖는다면 이런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 겉함수의 y-값이 k가 되는 지점 있지. 그러니까 속함수의 y-값이 k가 되는 지점. 그러니까 속함수의 y-값이 겉함수의 어디를 지날 때? 그 값인 지점을 지날 때 있지. 그랬을 때 그런 x에서 y는 f.gx는 마찬가지로 뭘 갖는다? 그 값을 갖습니다. 자, 이것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겉함수야. 이게 겉함수인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속함수가 이렇게 지나가. 그럼 이 순간에 합성함수 그 값 생겨 안 생겨? 무조건 생기죠. 이렇게 지나가면 생기죠. 이렇게 지나가면 당연히 생기고 이렇게 지나가도 생기죠. 그지? 그러니까 겉함수의 그 값인 지점을 속함수의 y-값이 뭐 할 때? 딱 지날 때 그때 무조건 합성함수는 뭐가 생긴다? 그 값이 생긴다. 자, 그런데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3번은 이 위에 1, 2 있지. 의 경우를 제외하면 절대로 그 값이 없어요. 딱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그 값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성함수 중에서 이런 경우에 되게 유용한데 f가 있고 g가 있어. 근데 내가 얘는 정말 잘 아는데 얘가 잘 모르겠는 거야. 뭐 이런 경우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거나 이래갖고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얘가 x는 1이랑 3에서만 그 값을 갖네? 뭐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았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3차 함수여서 여기가 1이고 3인 거지. 그런데 갑자기 합성함수가 x는 0에서 그 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x는 0이 얘가 그 값을 갖는 포인트가 아니지. 그러니까 G형인 지점 있지. 거기서 반드시 f가 뭐를 갖는다? 그 값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한 거지. 왜냐면 그 값을 갖는 합성함수가 그 값을 갖는 케이스는 결국 얘가 그 값을 갖거나 얘가 그 값을 갖는 x를 얘의 y가 지나거나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거니까. 얘 그 값을 갖는 포인트가 아닌 게 확정됐으면 무조건 이제 얘 그 값을 갖는 포인트를 얘가 지나가는 경우밖에 안 남은 거죠. 이런 독립적인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3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딱 두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뭐가 안 생긴다? 그 값이 안 생긴다. 이해되시나요? 이 정도 합시다.